안녕하세요. 저는 한덕의학박물관의 교육사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 한덕의학박물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지금 100%였는데 그러면 저희 한덕의학박물관은 나라에서 만든 박물관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회사. 회사? 어떤 회사? 약. 약 만드는 어떤 회사? 약 만드는 어떤 회사? 어머, 이름 힌트가 있었는데 뭐죠, 여러분? 그렇죠. 한독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의학과 관련된 유물을 약 2만여 점을 가지고 있어요. 2만여 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 보면 저기가 다 공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약 만드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견학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그게 오픈이 되는 건 아니고 방학 때 우리 친구들 방학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공장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약 만드는 공장 그리고 파스 만드는 공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고 제일 좋은 코스는 그걸 보고 와서 이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오늘 수업의 핵심은 타정 실험이라는 걸 할 건데요. 타정 실험이 알약을 만드는 핵심 공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는 단순히 약국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장차 진로를 정할 때 가이드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함성을 아주 크게 쉬었어요, 우리 친구가.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의 흐름은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퀴즈를 통해서 맞춰본 다음에 알약 만들기로 들어갈 건데, 자, 퀴즈는 먼저 첫 번째 짜잔. 알약 삼키기 너무 힘들어. 소화제 베스탈 씹어 먹어야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소화제라는 거예요. 씹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된다. 나는 안 된다.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먼저 찾아가서 개인 인터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안 된다가 일단은 더 많아요. 정답은 60초 뒤에 공개를 하면은 너무 다 시간을 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이 소화제 펜스탈이라는 것보다 소화제에 포커스를 두라고 하셨죠.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화제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이유는 소화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흔히 3대 영양소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씩 소화가 되는 위치들이 다르기도 하면서 완전히 소화가 되는 장기 기간이 있는데, 자, 소화의 순서를 볼게요. 우리는 먼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이 치아로 열심히 잘게 부셔줍니다. 잘게 부셔주시고 꿀꺽 삼키면 이게 어디로 내려갈까요? 식도. 식도로 쭉 타고 내려가서 어디로? 위. 그렇죠. 위로 가게 되죠. 위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단백질의 1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소화가 15%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게 씹은 음식을 위약과 섞어가지고 일종의 죽이나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 이 위에서 음식물이 또 쑥 내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장? 작은 소장. 우리 친구가 아주 멋있게 소장 이랬는데 정답이에요.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소화는 본격적인 소화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소장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많은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됩니다. 소화 효소들이 마구마구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소화 효소들이 마구마구 투입이 되기 때문에 소화제가 그러면 우리가 나 소화가 좀 안 돼, 나 체할 것 같아 이랬을 때 먹는 소화제는 결국에는 어디에 가서 힘을 써야 될까요? 소장. 그래요. 소장까지 가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씹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다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위벽을 자극해서 아프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꿀꺽 삼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독의 대표 소화제는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용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용정은 장에 가서 녹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팅을 깨트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알약을 빨아가지고 가루약으로 만들면 효과가 똑같을까요? 아니요. 왜? 제가 왜라고 하는 순간 우리 친구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돌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알약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이따가 볼 건데 마지막 단계에 코팅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코팅 과정 속에서 얘가 위에서 녹을 건지 장에서 녹을 건지 아니면 빨리 녹을 건지 천천히 녹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알약이나 빻아버리면은 오히려 약효를 해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빻아서 먹을 수 있는 알약도 물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결정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알약 못 먹는데 이거 빻아서 먹여도 돼요? 라고 확인을 받으신 후에 그렇게 섭취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 정도면 다 컸다. 나 이제 혼자 살 수도 있다. 나 엄마랑 먹는 양 똑같이 먹을 수 있어. 똑같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안 된다에 지금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안 된다는 역시나 맞지요. 먹으면 안 됩니다. 성인 1회 권장 복용량을 정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60kg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kg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분, 그 용량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똑같은 용량을 섭취를 시키게 되시면 과복용이 될 수가 있죠. 약은 많이 먹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확한 약으로 복용을 시키셔야 돼요. 가끔 우리 애한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이 약이 없어. 엄마가 먹는 약을 똑 쪼개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앞에서 우리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알약 함부로 쪼개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분이 같고 용량이 같으면 약의 효과도 똑같다. 자, 정답은 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성분이 같고 용량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 코로나 그 백신 때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가서 약사님 저 백신 맞았어요. 타땡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없고 그거랑 성분이 똑같은 이 약이 있습니다. 다른 걸 주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정말로 똑같아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시는 걸까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름이 다른데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다, 다르다. 이거는 조금 반반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똑같다입니다. 성분이 같고 용량이 같으면 이게 연구 결과로 따지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놀다 보면 많은 상처 달고 다니시죠. 모든 상처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그럼 우리 애 다쳤는데 흉 생기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왠지 저 반드시라는 말이 조금 걸려요. 저런 거 나오면 학창시절에도 저런 문제는 무조건 오답이었거든요. 자, 그럼 아니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가서 많은 손을 드셨는데 정답은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바닥에서 얘가 넘어졌어. 아니면 녹슨 철에다가 베었어요. 이런 것처럼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처는 소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상처들은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상처를 씻으신 후에 연고를 바르시거나 요새 잘 나오는 그런 제품들 있죠.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잘라서 쓰는 그런 것들, 수분밴드들 아주 흉 없이 깨끗하게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독약에도 종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코올 수압을 알코올 수압이라고 하면 네모나게 나오는 그 조그만한 소독 솜이 있어요. 그거를 상처를 닦는 데 쓰기도 하십니다. 근데 혹시 자, 우리 친구들, 나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알코올 수압으로 상처 닦아준 적 있다. 우리 친구 있어요. 근데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따갑고 아파요. 정말 따갑고 아픈데 이 알코올 수압의 용도는 주사 맞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이 상처가 장차 날 곳을 소독해 주는 용도로 쓰는 거지 상처가 난 부위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성분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야 너 피나니까 내가 이거 소독해줄게 라고 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 삼가주세요. 그러면 소독약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 하면 잘 몰라요. 빨간 약. 요 두 가지를 많이 섞어서 이제 쓰시는데 이 과산화수소는 조금 사용상에 주의가 요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빨간 약이라는 건데 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는 요오드 성분 때문에 좀 사용하시는 데에 주의를 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마지막 문제가 등장을 하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거는 힘차게 한번 맞춰봅시다. 가루약과 알약중 흡수가 더 빨리 되는 건 뭘까요? 나는 자, 조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가루약과 알약. 가루약과 알약 중에 내 몸에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것. 자, 생각을 충분히 하셨고 가족들끼리도 상의를 충분히 하셨나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가루약이라고 생각한다. 오, 많이 드셨어요? 아니야, 나는 알약이라고 생각한다. 소수 의견이지만 알약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약의 형태는 또 알약이란 말이죠. 알약으로 주는 이유가 있을 건데 나 바꿀 사람? 우리 지금 뭘로 바꿀 거예요? 아이스 뭐. 알겠어요. 자, 정답은 가루약입니다. 가루약이 훨씬 더 흡수가 빨라요.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가루약에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가루약의 치명적인 단점. 우리 친구들은 이거 몸소 많이 겪어봤을 텐데. 그래요. 써요. 맛이 없어요. 1차적으로.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해줘서 나온 게 바로 알약이죠. 이걸 정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물과 함께 꿀꺽 삭히면 맛도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캡슐제도 있죠. 이 캡슐제도 알약과 똑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본론적인 내용은 바로 정제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실 건데 정제는 먼저 칭량이라고 해서 재료의 양을 잽니다. 재료의 양을 재고 이거를 다 섞어주는 혼합 과정을 겪어요. 저희 한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혼합기의 사진들이에요. 생산시설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타정이라는 과정을 겪을 건데 실제로 타정기의 모습이에요. 이 안에 이 타정 펀치와 다이들이 들어있어서 그냥 1초에 막 수십 몇씩 막 쏟아져요.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이 이 기계 역할을 할 건데 망치질로 할 겁니다. 우리는 힘써야 돼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만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인 코팅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약의 형태가 나와요. 코팅을 하지 않으면 나정이라고 해서 좀 거칠거칠한 면에서 끝나는데 우리는 코팅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주면 알약이 다시 바스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스라지기 전에 반드시 기념사진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마그네슘 스테아레트와 아비셀이라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약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약을 미끈미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루를 단단하게 뭉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타정 실험 부분입니다. 타정 실험은 참여자분들께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도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지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테이블을 돌아다니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정제를 만드는 과정을 약식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칭량 부분부터 들어가는데요. 칭량은 저울의 전원을 먼저 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뚜껑이 없는 그릇을 올리고 반드시 0점을 조정하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0점을 조정을 하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제 약수저를 가지고 각각의 재료 3가지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스테아리이트, 그리고 아비세, 밀가루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이게 이제 마그네슘 스테아리이트와 밀가루는 1g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비세는 6g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각각 측량을 한 후에 매번 이 뚜껑이 있는 그릇에다가 옮기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수치가 잘못되었을 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넣은 것까지 해서 이게 측량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측량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뚜껑이 있는 이 그릇을 덮어서 이 그릇 자체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 이 과정이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까지 모두 다 쉽게 이제 재미있게 따라오시고, 이제 여기가 클라이막스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타정 펀치와 다이인데, 이 타정 펀치와 다이는 짧은 부분, 위에가 짧은 거, 위에가 긴 거, 그리고 이 동그라미라고 저는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세트다라고 하시면 잘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펀치에다가 다이를 끼우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혼합 가루를 약수저를 이용해서 3분의 2 정도 넣어주세요 라고 저는 안내를 해요. 근데 이 3분의 2 정도 되는 가루의 양은 실험을 하시면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유도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기다란 부분을 여기다가 끼우고 이제 망치질을 하게 되는데, 망치질을 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연결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연결 부분을 잡지 않고 위에를 잡거나 밑에를 잡거나 하면 이게 흔들려서 이 안에서 알약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 부분을 잡도록 해주신 다음에, 망치질은 어린아이는 15에서 20회, 그리고 성인은 한 10회 정도 두드리시면 돼요. 강도는 이 정도가 됩니다. 소음에 대한 안내사항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약을 꺼내야겠죠? 약을 꺼내는 과정은 이거를 전체를 뒤집을 건데요.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다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돌리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과정에서 다이가 먼저 내려가면 위에 있는 펀치가 내려와서 다 만든 알약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가 중간에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사항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꺼낼 때에는 이것을 먼저 뽑아 주시고 여기 있는 다이를 이제 실험자가 직접 내리도록 유도를 해주시면은 실험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든 알약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약통에다가 이제 담아 가셔도 되시지만 저희는 코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루로 다시 변할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거는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말씀을 해주세요.